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0일 KB 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매매 전망 지수는 81.4를 기록하며 3월 74.3보다 소폭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에서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3월 51%로 절반을 넘었으나 4월 들어 38.1%로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2,147호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2월에 비해 4.2% 증가한 것이며 지방은 0.5% 감소했고 수도권은 36.3%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50호에서 770호로 1,440% 늘어 2016년 3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30일 대규모 지구 교통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태스크포스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지구 교통 개선 대책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회의에서는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 방안, 관련 기관 협력 등 효율적인 TF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고 하죠. 지난달 서울 매매 전망 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적고 급매물이 줄며 나타난 단기적 가격 반등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들다고 풀이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다면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 살펴보는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이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4월 지금 말 그렇죠. 공시가격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 3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그렇죠. 공시가격 확정 발표가 나면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다. 보유세에 대한 조금 더 길게 보는 분들은 6월에 실제로 보유세가 부과가 되면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제 많은 부동산에 폭락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확정 발표 단계까지 왔는데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은 조금씩 지금 꿈틀대는 이런 시그널들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5월 달에 엄청나게 지금 반등을 할 거냐? 그런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하반기 쪽에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전망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전히 파리 대책이라든지 9.13 대책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도 견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지만 지금 9.13 대책 나오고 나서도 지금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시장의 반격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매매 시장 쪽 엄청나게 눌렀죠. 자, 매도인들 양도세 중과
2주택이면 42%에다가 10% 중과해서 뭐 52%, 또 3주택이면 42% 최고 세율에다가 20% 더하면 62%. 어마어마한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정말 매도 팔 수 없도록 만들어 놨더니 그렇죠. 바로 매매보다는 증여 쪽으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뭐 그 어떤 구에서 서초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었죠. 사실 증여량이 매매량을 초과하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또 이제 벌어났었고요. 자, 뭐 최근에 또 보니까 서울 쪽 분들한테 이제 너무 수요를 많이 억제하니까 지금 1, 4분기 지금 이렇게 그 지나고 나서 작년 4, 4분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지금 강남 3구 쪽에 외지인들, 그러니까 지방에 우리가 큰 손들이라고 하죠. 지방에 계신 큰 손들이 24% 정도가 작년 4, 4분기 때 했었는데 지금 32%까지 네, 엄청나게 또 지금 외지인들이 오히려 강남 쪽에서 이제 많이 사고 있는 또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죠. 자, 더더구나 지금 재건축하고 지금 재개발 쪽에 또 많은 규제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5년 이내, 10년 이내 지금 시장들이 계속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청약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청약 시장들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무순위 청약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서 사실 레미안 리더스원 같은 경우 그랬었죠. 뭐 26가구 모집하는데 그렇죠. 무려 2만 3천 명이었나요? 그래서 한 900대 1까지 기록하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하면 시장은 또 나름대로 반격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매도인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버티고 있다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뭐 그런 어떤 급매물들 조금씩 나왔던 것들이 이미 다 소진이 되고 없죠. 자, 호시탐탐 매수인들은 언제쯤 시장에 들어가면 가장 내가 좋을까? 그래서 지금 또 매수인들도 계속 지금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매도인들 지금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도곡 렉슬 쪽이 지금 이번에 공시가격 발표 나와서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84제곱미터죠. 33평 기준 했을 때 지금 작년 공시가격이 약 한 10억 한 6천 정도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13억 2천까지 올랐으니까 무려 퍼센트로 따지면 24%가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 평균이 약 한 14% 올랐죠. 뭐 작년에도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한 4% 정도가 더 오른 건데요. 자, 서울 평균보다도 약 한 10% 정도가 더 많이 올랐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금액으로 지금 6월 달에 지금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은 지금 작년에 그 가격이었을 때 약 한 361만 원 정도 보유세를 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13억 2천으로 올라가고 나면 지금 내야 될 이제 그 금액이요. 약 한 157만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난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약 한 518만 원 정도가 되죠. 자, 이런 거죠. 지금 도곡렉슬이 호가가 19억에서 20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물론 뭐 공시가격 올라가고 뭐 이렇게 157만 원 정도 보유세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또 뭐 힘들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157만 원 정도가 20억 정도 아파트에서 늘어났다고 해서 아, 이걸 당장 지금 매물로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매도인들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매수인들이 오히려 조금 마음이 급해졌다. 왜냐하면 뭐 1월 달에서 2월 달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시중에 약 한 급매물이라고 하는 것들 1, 2억 정도 싼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급매물들이 계속 소진되다 보니까 매수인들이 아니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매수인들이 지금 뭔가 좀 마음이 급해지면서 예전에는 뭐 이게 매수인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시장을 보면 무조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4월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거래 절벽 매매 시장 지금 이미 아직까지도 거래 절벽 상황이긴 하죠. 뭐 거의 7, 80%가 줄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매매 시장, 그러니까 매매 쪽으로 넘어와야 될 사람들이 전세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시장이 계속 포화 상태가 되고 있고 결국 이 전세가 보통 1년, 2년 단위로 해서 나중에 그렇죠. 2년 텀이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전세가 반등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다시 이것이 매매 시장 쪽에 영향을 미쳐서 매매 시장 쪽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반등 신호, 시그널 세 가지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요. 자, 일단은 뭐 4월 아파트 거래량이 꿈틀꿈틀했습니다. 지금 계속 1,500건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게 지금 4월 들어서 2,360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2,000건이 넘어선 게 올해 들어서 처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예년보다는 훨씬 작긴 하지만 그래도 2,000건이 넘어섰다라는 것 또 하나는요. 거래를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거래량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아까 뭐 그 앵커 오프닝 멘트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그 주택 지금 매매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개월 만에 그렇죠. 7개월 만에 반등한 거거든요. 더더구나 계속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떨어진다 했었는데 지금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30%대로 하락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1월, 2월, 3월하고 4월 부동산 시장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만은 확실하다. 이 부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값 하락세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서 보면 뚜렷하게 줄었다. 물론 지금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25개구 서울 자치구 중에서요. 지금 거의 절반 정도인 12개구가 지금 뭐 거의 보합세거나 아니면 약간 반등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25개 중에 12개구가 이렇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 같은 경우도 계속 감소하고 있거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아파트 전셋값 같으면 1월 달 같으면 약 한 0.24% 정도가 내렸었거든요. 자, 2월 달 들어서는 0.2% 정도로 조금 또 줄었죠. 또 3월 달 들어서는 0.1%로 줄었습니다. 4월 말 들어서는 0.05까지 줄어드는 계속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또 반등을 할 수 있겠고 더더구나 지금 뭐 잠실 쪽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송파 같은 경우가 그랬죠. 지금 송파 같으면 지금 4월 달에 매매가라든지 오히려 전세가 두 개 다 지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런 자치구들도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반등 또 이슈도 우리가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간 하락세가 지금 계속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런 거죠. 미 연준 쪽에서 사실 뭐 미국 연준의 뭐 금리 정책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니까 자, 슈퍼 비둘기라고 하죠. 슈퍼 비둘기. 네. 그냥 비둘기도 아니고 자, 슈퍼 비둘기라는 거는 통화 완화 정책을 그냥 뭐 조금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 것들이 이제 슈퍼 비둘기 쪽인데 이렇게 슈퍼 비둘기 정책으로 그러니까 슈퍼 비둘기 쪽으로 아예 기조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하는 쪽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이미 4월 18일 날 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 쪽에서도 지금 3.5% 미만대 취급하는 게 이미 90%가 넘어섰죠. 여기에다가 지금 2%대 금리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큰 걱정거리 하나 덜었다. 이렇게 하반기는 또 산뜻하게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자, 일단 뭐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죠. 지금 미국 쪽은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좀 잔치 분위기잖아요. 1분기 지금 3.2% 지금 성장률 지금 보이고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미국은 3.2% 상승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0.3% 오히려 0.3%가 하락한.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기에 대해서는 계속 괜찮다는 기조였는데 어쨌든 수치가 이렇게 하락 쪽으로 나오고 나니까
결국은 경기 부양 쪽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닌가. 뭐 최근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지금 삼성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런 모습들 지금 뭐 보여준다라든지 지금 많은 시그널들이 오히려 경기 부양 쪽, 더더구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지금 6조 7천억 지금 추경했던 것 지금 계속 지금 추경도 해야 된다. 결국 계속 좀 돈을 푸는 경기 부양 쪽으로 하반기 쪽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결국 경기 부양 쪽으로 되고 돈이 풀리면 부동산 쪽도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렇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어쨌든 4월 확정 발표가 났기 때문에 하반기 지금 5월, 6월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지금 하반기 쪽은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반등 이슈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지금 당장 하반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뭐 길게 보는 사람들은 2022년, 짧게 보는 분들은 2021년까지는 부동산이 반등할 거다라고 대부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부메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 엄청난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나중에 공급 가뭄으로 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 지금 매매가하고 분양가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가격 하락 쪽에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뭐 투기 지역이다, 투기 과열지구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계속 그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억제하면서 일종의 비자발적 눌림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비자발적인 눌림 현상들이 그런 규제가 좀 완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풀렸을 때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교통망 개선에 대해서 지금 뭐 아까 그 TF팀 구성해서 이제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 교통망이 개선된다라고 광역교통망,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 같은 이런 것들이 되면 사실 중심권 쪽으로 좀 더 들어오는 접근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통망 개선에 따라서 중심권 쪽으로 또 쑥 들어오는 이런 빨대 효과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장기적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 전망하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요? 늘 그렇습니다. 하반기 시장의 키워드도 역시나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서울 쪽, 그렇죠. 서울 안에서도 중심권 쪽, 그다음에 중심권 안에서 그것이 아파트든 수익형 부동산이든 무엇이 됐건 간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위해서 맞춤 키워드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특강 소식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돈 되는 서울초 역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특강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모두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매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유재성 대표의 오늘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매물은 중구 오장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2호선과 5호선이 이용 가능한 을지로 4가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2.43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6.76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로 이루어지고 총 15층 중에 11층에 위치할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1억 8,35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65만 원 예상됩니다. 약 7,35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350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저희 서울 중심 업무지구에서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가치와 함께 입지도 확인을 해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뭐 제가 늘 서울 중심권 똘똘한 한 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 중심권 쪽으로 들어왔을 때 뭐 중심권 안에서 중심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늘 말씀드리는 3대도심이 되겠죠. 네, 종로 중구 쪽. 뭐 도심권이다, 우리가 시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강남이고 이제 영등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바로 이 그 도심 안에 있는 바로 그 안에 그렇죠. 가장 위에 있는 도로가 종로고 가운데가 이제 을지로고 아래쪽이 이제 퇴계로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중심권 안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도로가 이제 을지로인데 바로 이 중구의 을지로에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네, 그래서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동대문 쪽에 아주 유명한 역 있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그죠? DDP 플라자 가기 위해서 타는 바로 그 역이죠. 그래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2호선, 4호선, 5호선 세 개가 다 서는 트리플 역세권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불과 도보 4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중심 업무지구 안에 또 엄청난 노른자위 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운상가 정비구역이다. 세운상가를 중심해서 13만 3천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비구역이 지금 지정돼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운상가가 완전히 도시재생 미래 가치를 보고 완전히 탈바꿈했을 때 그렇죠. 엄청난 또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종로와 중구, 용산 같은 이런 대도심들이 지금 콤팩트 시티, 지금 뭐 보면 우리가 슬리퍼 상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 1, 2인 가구들은 정말 이런 슬리퍼 상권 안에 있는 정말 도심 안의 주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내가 그냥 뭐 편의점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도심 내 주거 지역을 원하는데 바로 이 도심 내 주거 지역을 만족시키는 그런 콤팩트 시티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지금 서울역적하고 시청 쪽에 그렇죠. A노선하고 B노선 이렇게 GTX 두 개가 들어갑니다. 더블 역세권이 되죠. 자, 동대문 쪽 지금 청량리 쪽에 지금 B노선하고 C노선 들어가죠.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이 지금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을지로 사가역 그렇죠. 지금 2호선하고 5호선에서는 더블 역세권에서 본 매물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고 2호선, 4호선, 5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엄청난 개발 호재까지 있다는 거죠. 13만 3천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세운상가가 그렇죠. 이미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을지로 사가역 쪽에서 지금 6구역 쪽인데요. 나오면 지금 뭐 이렇게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으로 올라가 있는 게 서밋타워라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미 SK텔레콤 제4호기 지금 진행이 되면서 또 바로 지금 6월 달에 그렇죠. 대우건설 본사까지 오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는 곳이 세운상가인데 이 세운상가가 완전히 탈바꿈했을 때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황금 입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가치가 더욱더 풍부한 중구 오장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결정적인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자, 뭐 세운 4구역 이것이 뭐 아주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요. 이미 업무시설이나 호텔 같은 2021년 착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6-3-4구역 같은 경우에는 26층 아파트가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시내 중심에 이제 26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자, 중심 업무지구 종로 쪽에 70만 명, 동대문 쪽에 15만 명, 어마어마한 임대 수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쪽에 지금 새 어떤 이런 도시형 생활, 새 집이 별로 없어요. 이쪽은 다 오래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271세대인데요.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20세대, 30세대 소규모인데 여기는 대규모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안에 들어가면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 그대로
다 잘 돼. 정말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렇죠.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정말 깨끗한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의 포인트까지 짚어봤네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한 직장인들의 수요, 기대되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매물은 대표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을지로나 이런 데들도 너무 시내고 또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본 매물도 상업 지역에 있거든요. 지금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보통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 원룸 같은 것들이 2억대가 이미 다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직 가격 경쟁력이 있죠. 1억 8,350만 원은 2억 지금 이하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전세가 1억 7천까지 높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1,35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정말 정말 시내 한복판에 내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5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 오장동에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 잘 받았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특강이 열립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모두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좋은 매물 소개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매물과 특강까지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중구 오장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을지로 4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2.43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6.76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5층 중에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35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6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7,35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350만 원, 월세 시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특강 일정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은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예약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94%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까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두 가지 물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 소식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울권과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한번 나가볼 건데요. 먼저 이제 수도권의 어떠한 공급량으로 인해서 인구의 쏠림 현상이 기대되는 곳,
바로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업무시설과 그리고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에 위치해 있는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산 신도시 그리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각각 떠나본다고 하네요. 첫 번째 매물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요. 바로 다산 신도시의 신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78.21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5.51제곱미터입니다.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복층형 업무시설로 총 10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1억 4,398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1,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1,898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저희 다산 신도시에서 함께하죠.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매물일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여태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업무시설로만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무시설로만. 그런데 이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여기에 판매시설, 그러니까 상가가 되겠죠. 상가와 그다음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적으로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준비를 해봤고 한번 조감도를 통해서 이번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5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착공은 올해 9월에 착공 예정이고 그리고 완공 시기는 2022년 하반기 정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그 규모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축구장의 면적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2,200평이라고 합니다. 축구장의 면적이 2,200평이라고 하는데 이번 그 대지 면적을 봤을 때는 12,000평입니다. 12,000평.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만 단순히 비교했을 때 5배, 축구장의 5배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면적, 건축물의 층별로 연면적을 따졌을 때에는 45배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이런 이제 조감도인데 이렇게 이제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업무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그리고 여기에 주거시설까지 들어선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상가가 되겠죠. 상가. 그리고 여기에 문화시설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영화관만 9개가 들어서는 대규모의 어떠한 대형 상권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시공사도 역시 대한민국 1군 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 특화 설계를 해가지고 하나의 어떠한 이제 자족시설로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동 컨셉을 가지고 지어지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안에 이 5개 동 이 안에 들어서 있는 그 업무시설이다. 그것도 이제 복층형 구조인데 그 면적을 한번 봤을 때 이번 호실의 면적을 봤을 때에는 약 15평 정도 되는 복층형 업무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역이죠. 바로 경의중앙선 도농역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분양 면적으로는 78.216제곱미터 그리고 전용 면적으로는 45.5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복층형 업무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10층 중 2층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의 간단한 소개 말씀부터 들어봤습니다. 무려 축구장이 5개 정도 모여있는 크기의 대단지의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저희는 업무시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매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보통의 이러한 이제 주변의 업무시설 또는 상가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가격.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고분양가를
책정을 할 경우에는 분양의 어떠한 이제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매가로는 1억 4,398만 원이고, 그리고 월세 시 지금 현재로서의 월세 주변의 어떠한 이제 업무시설의 같은 평수 또는 이제 신축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보증금 1,000에 월세 70 정도이다. 이게 주변의 시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대출 규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에서 70에서 약 8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부분에서. 그래서 대출을 1억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보증금과 그다음에 대출을 안고 1,898만 원으로 월세를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확인도 해봤습니다. 다양한 컨셉트로 이루어진 지식산업센터 내 저희는 업무시설 2층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매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1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주변의 배후 수요라던가 교통환경은 어떨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번 입지 어느 위치에 있고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바로 이제 다산신도시죠. 다산신도시. 요 다산신도시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바로 이제 그 경의중앙선, 바로 도농역, 도보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을 보게 되면은 북부간선도로라든지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울을 지금 이제 그 운행을 하고 있는 8호선 역시 이 지역까지 이렇게 개통 예정이다라는 점이죠. 이 8호선 연장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서 한 2021년에서 2022년 정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번 물건의 완공 시기와 그 다음에 8호선이 연장이 되어서 개통하는 시점이 맞물린다라는 점이죠. 네,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 하면은 지금 이제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건지구와 그 다음에 지금지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개발이 되어서 지금 완공이 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럼으로써 수요들,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곳이 바로 다산신도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이고,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맞은편에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생겨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행정도시라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어떠한 이제 시청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점이죠. 네, 이러한 이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 그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개발 호재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겁니다. 다산신도시. 이러한 다산신도시로 인해서 어떠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린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다산신도시가 지금 그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있죠. 바로 왕숙지구입니다. 왕숙지구. 이번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 왕숙신도시가 한 2025년도에는 입주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이 매물을 소개를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들이,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몰림으로써 수도권에서도 쏠림 현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오피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금 매물지 앞에 매물지보다 더 큰 규모의 아울렛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울렛. 우리가 이제 그 김포에 있는 그 아울렛과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아울렛과 비교를 했을 때 대지 면적이 김포와 그 다음에 송도보다 더 앞섭니다. 대지의 면적이.
그리고 여기에서 연간 방문객이 지금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670만 명이 지금 이제 집계가 되었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700만 명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물지 앞에 있는 이러한 프리미엄 아울렛의 방문객 수가 지금 1,000만 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아울렛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시청자님도 그 서울 안에서 또는 이제 수도권 안에서 대형 복합몰이 들어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죠? 상승을 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보셨죠. 예.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대형 그 상권몰에 대한 효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아울렛이 이제 들어섬에 따라서 이번 지식산업센터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호선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그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요 매물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업무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만이 임차인이 계약을 어떠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겠죠. 그러한 이제 접근성을 한번 본 다음에는 8호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는 그 개통 예정인 이 8호선이 매물지의 어떠한 이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지금 단계적으로 그 착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도로망들 또는 지하철망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 분양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임대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의 입지 확인을 해봤고요. 게다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다산 신도시 근처의 개발 소식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고속도로까지 뚫리면 더욱더 접근성 편리해질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물건 접근을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의중앙선, 도농역,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도로망들과 그다음에 8호선 연장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구조는 복층형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이고, 그리고 매매가로는 1억 4,398만 원.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대출과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활용해서 굉장히 소액 투자입니다. 오피스인데도, 그리고 여기에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 1,898만 원으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모가 대한민국 그 지식산업센터의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10만 평입니다. 10만 평. 10만 평의 국내 최대의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고, 단순히 업무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편의시설,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 판매시설,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다산 신도시 안에 대형 상권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이러한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인해서 지역 내의 랜드마크, 인구의 쏠림 현상을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산 신도시 주변에 이러한 이제 신도시로 인해서 항아리 상권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각종 세제 혜택,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그리고 여기에서 주택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오피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의 신축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저희는 업무시설 물건 함께했습니다.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3.0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5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고 총 9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오피스텔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300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3,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 월세 시 1억 1,9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바로 지난 4월에 준공이 완료된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서울로 한번 와봤습니다. 서울로 와봤고, 그 다음에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먼저 이제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지어져 있고 여기에 세입자까지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9층 중 4층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내부의 사진, 그러니까 이제 거실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소파를 놓고 맞은편에 TV를 놓을 수 있는 완벽한 투룸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방이 2개가 있는 투룸형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번 호실 계약한 세입자가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이러한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의 모습, 화장실의 모습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완공이 되고 세입자까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룸형 구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입니다.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다 완공이 된 후분양에 여기에 세입자까지 입주를 한 매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는 방이 2개입니다. 방이 2개, 거실. 그 다음에 층수로는 9층 중 4층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적절한 투룸,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층수의 4층에서 만나보는 매물입니다. 이번 오피스텔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으로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후분양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선분양의 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후분양이 뭐가 좋습니까? 직접 모든 걸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후분양의 가격이고, 그리고 현재 전세로 2억 5,300만 원에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만나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오피스텔의 정확한 위치 확인과 함께 주변도 둘러보죠. 네, 주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바로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약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좋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의도까지 걸어 다닐 수가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러한 업무 시설과도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2호선, 5호선, 9호선 이러한 노선으로 인해서 이러한 업무 시설과도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대에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노후되고 낙후된 공장가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주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이러한 이제 생활 및 편의 시설들이 집객 시설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만나봤고요. 영등포구에 들려오는 개발 소식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보죠. 네, 이번 개발 호재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서 봤을 때 종로와 그 다음에 강남을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에 있어서 완성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발할 게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 오시게 되면 그게 보일 건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노후도, 지역에 대한 노후도입니다. 그만큼 노후되고 낙후된 건축물들이 많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3대 도심 중에 영등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30 서울 플랜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뉴타운 사업입니다. 사실 이 매물지 그 번지수도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의 그 사업지였습니다. 그런데 개발 그 구역 해제가 됨으로써 그 일대에는 뭐 어떠한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매물 추천 포인트들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전략으로 저희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 5호선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매매가로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투자금 지금 당장 2,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번 세입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할 시에는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을 활용해서 1억 1,900만 원으로 월세를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구에 2,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뉴타운 사업지로 인해서 인근에 대규모와 소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 개발 시 배후 주거 지역으로 바로 영등포 이번 물건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신축 오피스텔 저희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내 개발 압력 높은 소액 투자처 찾기를 주제로 직접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1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좋은 매물 소개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